경상도 사람한테는 경상도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상도 사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상도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이 박근혜 씨를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 충성할 때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 때만 지지를 해야지,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민주주의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민들은 무조건 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면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건부로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은 뭐냐?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때,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헌법 수호를 위하여 일할 때 우리는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당신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천하대세가 좌익 세력 몰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작년부터 중병에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좌익 연합 세력이 있습니다. 그 연합 세력 중에서 세 사람이 대표자였어요. 김정일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노무현 씨는 자살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요새 실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언을. 이게 뭘 나타내느냐? 역사의 방향이 한반도 좌익 세력의 몰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일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아무와도 김대중 씨를 비롯해서 남한의 좌파 세력과 김정일 정권이 상당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민주당 약간 리버럴이라고 불리는, 좌파는 아니지만은 약간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집권을 했으니까 이제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잘하면은 남한을 제껴놓고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거꾸로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보다도 더 강력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무장관 힐러리라는 사람은 아주 말을 시원하게 합니다. 북한이 응석바지처럼 아무리 때를 써도 우리는 절대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남북한 좌익 세력들이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대한민국과 아주 관계가 좋아요.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했을 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민주당의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김정일 치하에 살지 않고 대한민국 치하에 살면서 이렇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을 살린 한 사람의 외국인인 것입니다. 저는 트루만이라는 이름을 기리는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아무리 뒤져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동상 하나만 딱 있습니다. 대구 경북군이라도 트루만 대통령에 감사하는 어떤 기념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남전도 민주당 정권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김정일의 목을 졸라가지고 북한 핵 무기를 빼앗아 버리면은 한반도에서 결정적 순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과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김정일의 핵개발, 김정일의 미사일 시험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세계사의 대세로부터 완전히 호나로 몰린 것이 김정일 정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정일 정권이 호나로 몰리니까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몰락하면은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도 같이 몰락한다. 이게 공동 운명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아마도 마지막 몸부림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김정일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김정일과 같이 죽겠다는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다. 지금 남북한의 좌익 세력들은 아주 사이좋게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어느 곳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절벽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운명이에요. 자기들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이 오기 전에 항상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만 딱 들여다보면은 이게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국회는 매일 싸우고, 드디어 국회 안에서도 폭력이 등장하고, 거리에서는 노동자들이 상용 자동차를 점거를 해가지고 파업을 하면서 무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대포까지 만들었답니다. 대포까지. 쇠로 만든 공을 한꺼번에 몇십 발을 쏘는 대포를 산문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사 읽어보면은 이게 꼭 6.25가 재판된 것 같아요. 기사에 뭐를 나오느냐 하면 대포를 산문 만들었는데 이 경찰은 거기에 대한 대응 장비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치 6.25 때 인민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 남한에서는 대전차포가 없어가지고 육탄 용사들이 이런 뭡니까 나무 토막을 들고 가서 그 캐터필라를 끼우고 화염병으로 던지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기사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사분규 아니에요. 이것은 민노당, 민주당, 전교조, MBC, 친북 좌익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총 권리게 해가지고 2007년에 애국 시민들이 정권을 바꿔놓았는데 그 정권 바꿔놓은 것을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짓입니다. 선거를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을 만듭니까? 토론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은 다수결을 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다수결을. 국회에서 다수결까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요 민주란 이름을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력을 어떻게 부르냐, 민주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악당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러니까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천하대세는 이제는 통일로 가는 찬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든지 김정일이가 사망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변화를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두 사람의 지도자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에서는 그동안에 10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남한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시고 위대한 건국 대통령도 학생혁명에 밀려나서 하와이에서 사망하신 다음에 한국의 시신으로 돌아와서 묻히고, 또 한 전직 대통령은 자살하고 두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하는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어요. 대한민국의 발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항상 혼란과 전쟁과 암살과 민중혁명, 학생혁명, 군사쿠데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이게 더욱 값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61년은
역전과 기적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북한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조용한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 바로 실증되었습니다. 시끄러운 나라는 발전하고 조용한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인이 불행해야만 하였습니다. 만인이 불행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가지고 대통령들을 잘 부렸습니다. 열심히 부리고 버릴 때는 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분이었지만은 연로하셔가지고 장기 집권 때문에 여러 가지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아주 비정하게 버리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부렸는데 북한